있습니다. 이거 자, 저런 게 저 방해 행위죠. 저런 게. 자, 여기 촬영하시면. 야, 저 사람 말할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자, 저분 통제 안 하면 저희가 기자회견 안 합니다. 눈 뜨면 욕 먹고 내가 한강을 몇 번 갔다니까 이게 눈 뜨면은 욕 가족 욕 먹고 엄마 영정사진 돌아다니고 네, 논란을 몰고 다니던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의 미성년 교제설, 또 김수현 씨의 채무 압박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죠. 네, 이런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 김세론 씨의 목소리를 AI로 조작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세희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과 검사를 법 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배우 김수현 씨는 곧바로 김세희 씨를 상대로 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놓고 이른바 사이버 레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사건 Y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이버 레카 말 한마디에 100억 회사가 날아갔다는 분이 있습니다.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 씨, 그리고 역시 사이버 레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이죠. 유튜버 쯔양 씨의 대리인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저희 이제 오프닝에서도 나갔는데 엊그제 그 김세희 씨 구속영장 심사하는 데에 가셔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를 가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좋은 구경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네네. 2년 6개월을 사실 기다렸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제가 봐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세희 씨 같은 경우는 저를 한 76건 정도 고소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김세희 씨를 고소한 건은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었어요. 아, 김세희 씨가 조사를 안 받았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국감까지 가서 정말 의원님들 많은 데서 소리를 쳤거든요. 네네. 김세희는 왜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경찰청장님께서 부실 수사 인정하고 그랬죠. 바로 조사하겠다. 특별수사팀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사실 잘 되지 않았었어요. 네. 6개월이 또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고 네네. 어쨌든 거기 간 가장 큰 이유는 김세희 씨를 모르는 사람은 또 정의의 투사인 양 김세희가 저는 죄가 없습니다 소리칠까 봐 제가 거기 가서 깜빵 가라고 소리를 치고 왔습니다. 네. 아, 네. 정말 화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허위 조작으로 이제 사법기관에 철퇴를 받는 상황이 온 건데, 은현장 씨도 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요? 저는 2024년 1월부터 네. 정말 많은 레카들에게 공격을 좀 많이 당했었어요. 네. 그랬죠. 자영업자들을 돕는 컨텐츠를 하다가 네. 도대체 왜 내가 주가 조작, 사기꾼, 범죄 의혹, 대북 송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계속 겪으면서 회사 100억짜리가 그냥 날라갔어요. 네. 네. 근데 사실 돈도 중요한데 이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유튜브도 할 수 없었고 네. 또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위약금 물어내라는 소리만 듣게 되고 죄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제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특히 저희 어머님, 아버님 사진 같은 경우는 막 영정 사진이 돌아다녀서 정말 저에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이제 악의적으로 올리는 거죠. 네. 네. 그냥 영정 사진을 만들어서 그냥 다 뿌리는 거예요. 정말 좀 힘든 기억이 있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직접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슬펐습니다. 네. 전 세상이 적이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 욕으로 시작해서 잘 때까지 욕을 계속 먹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찌양 씨 같은 경우도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라면서 가세현이 이걸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찌양 씨를 돕는 것 같았는데 이후에는 또 이 김세희 씨의 가세현이 찌양 씨를 공격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이 뭐 어떻게 됐던 일입니까? 네, 이제 시작은요 2024년 7월경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김세희 씨가 유튜버들로 인하여 찌양님이 공갈을 당하고 있다라는 관련된 녹취록을 이제 공개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갑자기 찌양님의 공개되지 않은 사생활을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찌양님은 이에 대해서 전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흥업소 등에 근무하게 됐다라고 이제 의혹을 해명을 했는데요. 밝히기 싫은 과거를 밝혀야만 했던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죠.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이제 김세희 씨는 추가적인 찌양님에 관련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면서 찌양님에 대한 공격을 하는 방송을 사실 이어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찌양님은 당시에 김세희 씨로부터 그런 비난 방송을 받으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굉장히 찌양 씨가 힘겨운 고백을 했는데 가세현 측에서도 추가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또 사회적으로 파장이 엄청났었는데 가해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죠? 네, 가해자분들은요 바로 고소를 진행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뭐 구제역 이런 사람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유튜버 구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가장 높은 형을 선고를 받아서 네. 징역 3년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네. 나머지 이제 유튜버 카라큘라 그리고 이제 전국진이라고 한 주작 감별사 네. 또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둘 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이제 3년을 선고를 받게 됐고요. 사회봉사 명령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선 이제 슬며시 복귀까지 하셨는데요. 구제혁은 특히 은퇴를 선언하고 나서도 채널을 삭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찌양님한테 사과하는 인사를 전달한 적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헌법소원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재판소원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행히 그 재판소원은 각각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찌양님 쪽에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공탁금까지 포기를 하면서 엄벌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했고 네. 결국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등 성공을 했는데요. 이후에 또 복귀에 시동을 거는 유튜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서 구제역에 대해서 7,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구제역 측에서 항소를 했고 이후에 찌양님도 같이 항소를 하면서 배상 청구 금액을 2,500만 원 상향 조절을 해서 1억을 청구하는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다음 달에 항소심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네. 그러게요. 네. 아니 지금 대표님 보다시피 이게 이제 뭐 구제역도 그렇고 김세희 씨도 그렇고 어쨌든 의혹을 던집니다. 네네. 그리고 반박하면은 우리를 탄압한다. 뭐 이런 모드로 나오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데 이게 결국 이들에겐 돈이잖아요. 결국 돈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가세연의 지분 50%를 매입하는 방식에 네. 굉장히 돈이 없으면 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는 이게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거 주식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제가 주주총회를 열었고 네. 가로세 연구소 김세희의 급여를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영원으로 만들었고 결국은 해임을 당연히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가로세로 연구소를 가로세로 장사 연구소로 일단은 서명을 바꿀 거고요. 거기에서 음식 채널, 밀키트를 파는 채널로 바꿀 거고 그냥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정치적인 건 전부 다 삭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레카의 스피커 채널들 사실 없애야 되는 게 좀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김세희가 계속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네. 이 최대 주주가 되신 다음에 재무제표 들여다봤더니 이 수익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좀 복귀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다 보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다 봤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 완벽하게 오픈할 수는 없지만 어. 실질적으로 김세희는 유튜브에서 제재를 받은 상황이라 네. 슈퍼챗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원을 유튜브를 통해서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더 좋은 게 유튜브는 슈퍼챗 수수료가 40%거든요. 네. 아, 근데 결국에 계좌를 통해서 수수료도 하나도 안 내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아, 직접 후원을 받는 거군요. 네네. 직접 계좌로 그냥 후원을 받아서 예전에 3명이 운영을 했을 때는 50억 정도의 매출이 났었고요. 그냥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굉장히 많이 썼었고요. 그중에 이제 한 명씩 계속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50억, 40억, 30억, 20억 네. 최종적으로 지금 한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지금도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귀가 가능한 수준의 금액이 있네요. 그래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복귀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런가요? 이게 뭐 감옥을 갔다 온다고 해서 팬들이 바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또 다른 이슈를 계속 만들어서 구독자들을 또 끌어모을 거고 또 후원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플랫폼의 도움이 없으면 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매체에서도 김세희가 방송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유튜브에서도 제재를 받았는데 통장을 공개하고 또 방송을 하고 또 다른 데 나가서 또 방송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 상황 자체를 이제 없애고 싶으신 건데 사이버레카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 외에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0월 국감에 출석했다는 건데요. 당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도 없었고 소송조차도 할 수도 없었고요. 영상의 속도 확산은 굉장히 빠르고 오해를 풀기랑 굉장히 어렵고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에게 1년 동안 허위 사실로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회사 매출 100억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김세희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사이버 레카들은 정말 몇십억씩 벌고 있습니다. 그러고 벌금은 300만 원 냅니다. 누가 사이버 레카를 안 하겠습니까? 네. 자,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관계가 엮인 게 근절되기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현행법 자체는 법률의 규정이 대부분 있긴 합니다. 물론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영상을 통한 이런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네. 미리 법률이 대비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행법상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상 관련된 처벌, 형사처벌이라든지 민사 손해배상 금액이 사실 매우 낮은 편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사이버 레커들의 입장에서는 창출되는 이익보다 벌금을 내거나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 아무래도 일단은 방송을 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은 후에 그렇죠. 나중에 합의를 하든 배상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상은 지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이 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피해자들이나 특히 유명인과 같은 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폭로를 당한 상황에서 본인이 더 이상 이슈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한 이후에 합의를 하면서 더 이상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에 고소를 취하는 대신에 영상을 더 이상 게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쉽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이 있어도 실효성이 조금 억지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법 위에 있는 상황이다. 약간 네. 이렇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은 위원장님께서는 또 직접 싸우고 계시니까 지금 2년 반 넘게 싸우고 있는데 더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좀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버 레카 같은 경우는 10억을 벌고 벌금을 200만 원밖에 거의 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300만 원 정도 낸 것까지 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누가 과연 사이버 레카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제가 국감에서도 계속 외쳤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책임 강화도 확실하게 좀 해줘야 김세희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왔을 때 방송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좀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그런 데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그냥 좀 바로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법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면 언제든지
또 복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 이게 법률적으로 약간 이제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선량한 어떤 언론이나 유튜버도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요게 어떻습니까? 이런 부작용을 좀 저희가 우려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의 법익 갈등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네. 사실 실질적으로 현행 법률도 그러한 두 가지 법익을 모두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미. 네,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적으로 이제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사건 Y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